네, 여러분 이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 1번. 자, 교재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기계 장치를 이렇게 취득했고 장기 할부로 취득을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계의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물어보고요. 자, 물음 2번은 뭐냐? 자,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네요. 기계 취득 원가, 기계 자산이니까 감가상각비가 이어서 나올 거고 우리가 이거를 현금을 다 주고 산 게 아니라 장기 할부로 빚이 있는 거죠. 빚이 부채가 있으니까 그 부채에서는 매년 이자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계산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음 3번은 X 1년도 말 상태에서 빚,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순수하게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얼마냐? 알고 있냐? BS상, 재무상태표상 그 특정 시점의 부채 잔액을 네가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사례 1번부터 풀고 나서 사례 2번은 뒤쪽에 이렇게 있는데 따로 사례 1번을 마무리하고 올게요. 사례 2번은 사례 1번하고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자, 사례 1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X 1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샀어요. 6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6만 원 다 주고 산 게 아니고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이 6만 원 다 못 주거든요. 상대방한테 내가 요거를 1년 후에 2만 원, 2년 후에 2만 원, 마지막 3년 후에 2만 원 이렇게 2만 원을 나눠서 3번 나눠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X 1년 7월 1일에 내가 물건을 받았어요. 기계라는 거는 내가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등록을 하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자산을 사면서 현금 6만 원을 줬다면 현금 6만 원 대변에 적으면서 자산이 사라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나눠서 갚을게 라고 할부로 산 거죠. 할부로. 우리도 개인도 할부로 신용카드 긁어서 뭐 사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할부로 냉장고를 샀지만 내가 냉장고를 받아 얻었으니까 그 시점은 나의 자산이 돼요. 근데 동시에 대변에 부채가 생기는 거죠. 자산의 대가로 자산을 얻은 대가로 부채가 대변에 생기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3년 동안 X 2년 6월 30일, X 3년 6월 30일, X 4년 6월 30일 이렇게 1년, 2년, 3년 흘러서 매년 말에 2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상황을 볼게요. 풀이 봅니다. 취득 원가 배점 4점입니다. 물음 1번은 이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뭐예요? 취득하면서 들어간 돈인데 이게 현금 6만 원이 나간 게 아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돈이 나갈 거니까 현재 가치로 X 1년 7월 1일 시점에서 부담할 부채의 금액이 취득 원가가 될 거예요. 그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그게 당연히 재무상태표상 계상할 기계장치의 금액을 말하는 걸 거고요. 자, 정리. X 1년 7월 1일 시점에 지금 우리는 기계장치를 얻었어요. 근데 돈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나뉘어서 내가 지급할 거예요. X 2년 7월 1일, 6월 30일하고 똑같죠. 하루 차이니까. X 3년 6월 30일, X 4년 6월 31일에 2만 원씩 3번 나뉘어서 지급할 거예요. 마음의 빚이죠. 지금 시점에 빚을 계상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미래 시점의 금액들이니까 이거를 PV, Present Value, 현재 같이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지금 위에서 적용할 이자율을 10%라고 줬습니다. 위에서 적용할 현재 시장 이자율은 10%다. 그리고 여러분 현가 개수가 주어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있을 금액을 지금 당겨온다. 그러면은 3년 예를 들면 이렇게 3년 뒤에 만 원이다.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당겨온다. 그러면 단일 금액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돼요. 0.7513. 그러면은 뭐 7,513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단일한 하나의 금액이 아니고 만약에 1년 뒤에도 만 원, 2년 뒤에도 만 원, 3년 뒤에도 만 원. 요렇게 연속되는 금액, 연금, 연속되는 금액. 정상은 여러분 여기서 정상은 정상 비정상 넌 참 이상한 애야 비정상이야 그런 게 아니고 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같은 금액이 연속해서 되는 만 원, 만 원, 만 원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이 만 원에다가 이 정상연금의 현가계수 2.4868을 곱해요. 그러면 X 1년 1월 1일 시점의 이
각 만원들 이 세 X 1년도 후에 만원, X 2년도 말시점의 만원, X 3년도 말시점의 만원 이게 전부 다 더해서 지금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얼마입니까? 24,868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용할 거는 뭡니까?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2.4868 3번이잖아요. 기간 3 2.4868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9,736원. 즉 X 1년도 말의 2만원, X 2년 6월 30일의 2만원, X 3년 6월 30일에 2만원, X 4년 6월 30일에 2만원 이 세 개를 다 X 1년 7월 1일 시점으로 당겨와서 더했더니 그 가치는 얼마? 49,736원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 기계는 얼마를 주고 산 거예요, 우리는? 이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49,736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이 기계장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빚이 생겼죠. 부채가 생긴 거예요. 부채를 계상합니다. 얼마? 자, 장기 미지급금. 우리가 2만원짜리 3개를 갚아 나가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현재 가치화 했더니 얼마라고요? 49,736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목 가치는 2만원짜리 3개니까 명목으로는 6만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가치화 했더니 X 1년 7월 1일 시점에는 49,736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느끼기에. X 1년 7월 1일 시점에 내가 느끼기에 부채는 49,736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명목가액은 6만 원이잖아요. 2만 원, 2만 원, 2만 원 시간이 되면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뭐라 부른다? 아, 미래의 명목 가치는 6만 원인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당겨왔더니 현재 가치로 현재 시점으로 할인했더니 현재 가치로 할인해 봤더니 6만 원과 차이가 생긴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6만 원, 명목가액 6만 원과 현재 가치 금액과의 차이가 나는 금액. 그걸 우리 뭐로 불러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묶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색깔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묶어 놨죠. 형광펜으로. 장기 미지급금 6만 원, 차변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264원. 이건 어떤 의미라고요? 아, 부채의 순수한 금액이 순금액이 49,736원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계적으로 표현하자면 명목 가치는 6만 원이지만 현재 가치화 했더니 가치가 좀 줄어들어서 1,264원만큼 빠져서 현재 가치는 49,736원이네요. 라는 걸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거를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기계장치를 49,736원에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냐 부채를 얼마 부담합니까?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내가 미지급 상태니까 빚이죠. 순액으로 49,736원만큼의 부채를 부담하면서 자산을 산 거예요. 똑같다고요.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똑같다고요. 이 회계 처리랑 이 아래 회계 처리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내가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얻기 위해서 49,736원의 동일한 빚을 내가 부담한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 값은 금액은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49,736원입니다. 누가 X 1년 7월 1일 시점의 장기 미지급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부채 순금액 동일하게 49,736원이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물음 1번을 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X 1년 7월 1일 시점의 대차 대조표를 열어봅시다. 대차 대조표를 생각해 봅시다. 기계장치라는 49,736원이 생겼죠? 맞죠? 자산이 생겼습니다. 자산의 증가. 그리고 장기 미지급금 여기 한 세트라고요. 요거를 나누어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49,736원짜리 빚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나뉘어서 표현하자. 명목가액은 총 6만 원인데 그걸 현재 가치 했더니 1,264원만큼 작아져서 49,736원이 순수한 금액이구나 라고 부채 49,736원도 이렇게 나뉘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X 1년 12월 31일 시점에 우리가 비용 효과를 볼 건데요. 우선 기계장치에서는 뭐가 나와요?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감가상각비부터 계산합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49,736원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잔존가치가 얼마라고 했죠? 잔존가치가 1,736원이라고 했어요. 내용연수 4년, 정액법. 그리고 월할 상각해야 되니까 6개월치 상각하면 되겠죠. 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잔존가치 뺍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그리고 4년 정액법이니까 4분의 1을 곱하고 지금 X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만 감가상각하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12분의 6 하면 얼마 나와요? 감가상각비는 6,000원이 돼요. 감가상각비 6,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6,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자산 쪽을 본 거고요. 아까 우리는 대변에 부채도 있잖아요. 장기 미지급금 지금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뭘 인식합니까? 그렇죠.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자 비용은 장기 미지급금 X1년 7월 1일 시점의 장부금액 49,736원에다가 이자율 우리 10%로 할인해 왔잖아요. 10%를 곱하고 이것도 6개월치 12분의 6 하면 2,486.8원인데 우리 단수 반올림해서 이자 비용은 2,487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뭘 정리하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487원을 적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식할 때 회계 처리를 기억나세요? 아까 전에 했던 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왼쪽에 적었었죠. 그죠? 근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대변 항목의 차감하는 형식이에요. 대변의 차감하는 형식인 계정이니까 차변에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변 밑에 이렇게 차감한 형식으로 적어놨던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차변에 적혔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오른쪽에 적혔다는 건 뭡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현할차 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상각은 뭐가 사라져가는 걸 표현해요.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상각됩니다. 따라오셨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상각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원래 위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장기 미지급금 밑에 붙어서 장기 미지급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었죠. 차감한 형식이니까 차감하는 애가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애가 작아졌어요. 그럼 원본인 장기 미지급금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효과가. 원래 장기 미지급금 6만 원, 현할차로 1264원을 빼서 49,736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 1264원 중에 이번에 2,500원쯤이 날라갔죠. 그럼 현할차는 약 한 7천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여 밑에 있는 순액은 장기 미지급금 순액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누가 작아졌대? 커졌죠? 그죠? 할인 차감하는 계정이 작아졌으니까 차감하는 계정의 절대값이 작아졌으니까 효과는 원본에 미친 효과는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밑에 적어 볼게요. 자, 장기 미지급금은 6만 원 있었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위에서 얼마? 1264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2,500원이 날라갔죠? 2,487원이. 남아있는 현할차는 얼마예요? 7,777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즉 장기 미지급금은 이제 얼마? 원래 49,736원이었는데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서 부채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차변의 비용 인식하면서 부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52,223원으로 장기 미지급금의 순장부 금액이 커졌어요. 이해되시죠? 차감하는 효과를 주는 애가 쪼그라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커지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감가상각비 6,000원 인식했잖아요. 왼편의 감가상각비 이거는 뭡니까? 비용이죠.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적혔잖아요. 자산의 감소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본질적으로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변이잖아. 대변 금액이 커지잖아요. 이거는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차감하는 형식으로 나타내줍니다.
기계장치를 우리가 49,736원에 취득원가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근데 6개월이 지나서 감가상각이 됐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내려간 겁니다. 취득원가가 배분되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는 6개월만큼 썼으니까 이제 49,000원이 아니고 6,000원만큼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해서 43,000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기계장치의 순장부 금액은 줄어든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잖아요. 원래는 없었잖아요. 원래 기계장치 밑에 뭐 차감하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계장치 취득원가 그 자체가 장부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이 기계장치의 순장부 금액은 작아지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풀이를 바로 하시겠습니다. 물음 2번 배점 8점이나 되네요.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둘 다 맞으면 8점인 거예요. 각각 4점씩. 이자 비용 우리 방금 보고 왔던 초록색 현할차 상각하면서 이자 비용 인식한 거 2,487원. 감가상각비 6개월치 얼마? 방금 본 거 6,000원. 쉽죠? 여러분 회계 처리는 제가 강의를 교재니까 회계 처리 하나하나 다 적어드린 거예요. BS 효과 이런 것도 다 T 계정 그려가지고 설명드리고. 근데 우리가 연습이 충분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할 때 그거 다 안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숫자를 뽑아낼 수 있으면 정답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우리 회계 시험에서 채점할 때 이렇습니다. 뭐 제가 채점하는 건 아니지만 채점자분들 모든 시험에 이거는 공통이에요. 이렇게 물음이 있잖아요. 물음에 대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잖아요. 그럼 부분 풀이를 보지 않아요. 그냥 다 만점이에요. 4점 4점. 그런데 정답은 이건데 어떤 답안을 봤더니 3,487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12,000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풀이를 보는 겁니다. 채점자는. 채점자가 이자 비용에서 뭔가 잘못 계산했구나.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 안 했네. 부분 점수 뭐 4점 중에 뭐 1점이나 2점만 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은 정답만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풀이 과정을 밑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물음 3번은 뭐예요? 배점 3점이고 X 1년 12월 31일 시점의 장기 미지급금의 순액,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우리 아까 이것도 보고 왔어요, 앞에서. 52,223원이었죠. 제가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네요. 5,223원 아니고 52,223원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것도 한 가지 개념. 물어볼 때 순액, 장부 금액은 그 자체가 순액이라고 표현되지 않아도 순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친절하게 출제자께서 장부 금액하고 괄호 열고 순액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걸 뿐입니다. 그냥 장부 금액, 장기 미지급금의 장부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냥 순액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장부 금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특정 시점에 남아있는 그 자산 혹은 그 부채의 뺄 것 빼고 난 차감하는 형식을 뺄 것 빼고 난 후의 순수한 장부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장부 금액이거든요. 순수한 금액을 말하거든요. 52,223원이 정답입니다. 자, 이게 물음 1, 2, 3번 끝났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게 추가적으로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X1년 7월 1일 시점에 취득해서 6개월이 지난 X1년도 말 시점에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6개월치 인식하고 남아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장기 미지급금 순액 이런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건 참고용입니다. 지금 여기는 물음이 끝났습니다. 다 풀이가 끝났는데 혹시나 해서 만약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하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X2년 6월 31일 X1년 7월 1일 시점에 내가 샀잖아요. 6개월이 지난 X1년 12월 31일 시점에 이것저것 물어봤죠. 왜요? 왜? 내가 7월 1일에 샀지만 6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X2년 2월 달에 주주 여러분께 주총해서 재무상태표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X1년 12월 31일의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여러 가지 숫자를 물어봤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6개월치에 대해서만 삼각하고 6개월치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고 이자 비용 인식했던 거예요. 자, 근데
1년이 지났잖아요. X 2년 6월 30일이 된 거예요. 이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나머지 6개월치를 일단 인식합니다. 나머지 6개월치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나머지 6개월치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똑같잖아요. X 2년 1월 1일부터 X 2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X 2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X 1년 하반기에 했던 회계 처리를 똑같이 한 번씩 더합니다. 이제 1년치가 된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뭘 하나 더 해줘야 돼요, 회계 처리. 아까 우리가 X 2년 6월 31일에 뭘 하기로 했어요? 자, X 2년 6월 30일, X 2년 7월 1일 똑같은 거죠? X 2년 6월 30일에 내가 장기 미지급금 명목가치 6만 원 중에 첫 번째 대금 2만 원을 갚기로 했잖아요. 맞죠? 이걸 회계 처리해줘야 돼요. 어렵지 않죠? 해야죠. 약속 지켜야지. 보세요. 앞에 6개월치 해주고 추가적으로 현금 2만 원만큼을 주면서 이제 내가 명목가치 장기 미지급금 2만 원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거죠. 대변에 장기 미지급금 6만 원 떠 있던 것 중에서 2만 원만큼을 없애주는 거예요. 부채의 감소. 현금 나가는 거는 당연히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고 났을 때의 X 2년 6월 30일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워크북 만들 때 회계 처리하고 나면 그 회계 처리 뒤에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가능하면 보여드리거든요. 그 회계 처리가 미치는 효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회계 처리가 여러분 우리가 붕괴를 하기 위해서 회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붕괴 하나하나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어떤 회계 처리, 붕괴를 했을 때 그 붕괴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어떤 이펙트,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아는 게 회계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을 만들 때 시험 문제에서 단순히 붕괴만 해봐라. 단순히 그냥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더라도 모든 거를 강의할 때는 우리 함께 한 번에 보자는 거예요. 회계 처리도 하고 이 회계 처리가 BS랑 IS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워크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이해 확실히 하고 나면 실전 시험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탁탁 찾아가지고 빨리 풀 수 있다고요. 오히려. 기계장치는 49,736원에 X 1년 7월 1일에 주고 샀었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1년치가 쌓여있죠. 12,000원. 6,000원, 6,000원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순장부 금액은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제 X 2년 6월 30일 시점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37,736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장기 미지급금은 원래 6만 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할차가 아까 전에 2,000 얼마였죠? 2,487원. 그리고 또 X 2년 상반기에도 2,487원 두 번 했죠. 그래가지고 날라갔잖아요.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5,290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나 더 했잖아요. 요 보라색 회계 처리. 뭡니까? 장기 미지급금 원본을 날려보냈죠? 6만 원이 아니고 이제 4만 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장기 미지급금 2만 원을 날려보냈으니까 4만 원만 남아있죠.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 4만 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차감한 형식으로 5,290원을 빼요.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34,710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지금 참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회차의 물음을 풀 때는 필요 없어요. 몰라도. 하지만 이제 원금이 회수되면서 장기 미지급금 원본이 부채가 사라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뒤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학습하시는 걸로 하시죠. 자, 시간이 좀 사례 2번 풀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잘라서 사례를 문제 2번은 사례 1번으로 마무리하고 사례 2번은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